그다음 박사학위하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가 우리 교생 실습 때 갔어요. 근데 거기는 많이는 안 했어도 애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인가를 제가 잘 압니다. 특히 공부를 아주 못하는 애들도 고민이지만 애들은 아주 공부를 놔버리니까 잘하는 애들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더 잘하기 위해서. 주로 1, 2등 하는 아이들이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1, 2등끼리 서로 친구지만은 그걸 경쟁하다 보니까 미세한 차이로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잠을 안 자고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도 못 따라가거든요. 못 따라간 아이가 결국은 뭐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 능력이 더 이상 이제 한계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우리가 이걸 우리 사람의 뭐 구조적인 어떤 그런 것을 알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1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200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물주가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어디 학원에 나가서 계속 배우고 또 배우고 외우고 그것만 한다고요. 애들이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니까 놀 시간도 없고 여유 시간도 없고 계속 그거 공부하면 또 잊어버리고 그것일 때 식상에서 공부를 놔버린 애들도 있고 계속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속에 파묻혀서 지금도 여기 보면 많은 과외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보면 뭐 단기, 9주, 6주 해가지고 막 그것만 하잖아. 외우게 합숙하면서까지 온종일만 외우게 만듭니다. 물론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긴 하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올라갔다 하더라도 미세하고 또 어느 순간에 잊어버려요. 그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 구조,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를 이해를 하면 이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공부를 돕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제가 드린 책에는 공부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학생들이 보는 책이고 공부를 가르치는 기술이라는 책은 선생님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내용이 공부를 가르치는 기술은 공부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 그 진도에 맞춰서 보름이 좀 커요. 이제 설명을 이렇게 지도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잘 쓰여 있고 또 한국에서 그 교보문고 같은 데서도 검토해보고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해서 팔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나머지는 출판사 보고 아주 많이 팔리면 나한테 좀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그냥 팔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내용이 좋은데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돕는 기술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서 학부모님 내가 엄마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애들 공부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무조건 돈만 주고 학비만 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돈 버는 하나 기계였을 뿐이지 그건 부모 역할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도 어떤 상담하는 데서 들으니까 엄마였는데 자기는 직장에 다니고 아기를 낳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직장에는 충실했지만 엄마로서는 엄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엄마는 낳아가지고 한 2, 3년 동안은 길러주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할머니가 기르면 할머니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고 돈 벌러 간다고 돈 벌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나중에 벌더라도 내가 기르듯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그냥 책만 사주고 학교만 주면 봄으로서 다 한다. 그거 아니고 나중에도 그러면 애들의 기억 속에는 아빠는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었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공부를 돕자. 여기 보듯이 내 아이 천재로 만들기. 이것은 아까 그랬듯이 서로 천재끼리는 미세한 조금만 1%만 잘하게 하면 천재가 됩니다. 1%야. 근데 대개 여기에 우리 최면 학습 요걸 공부하면 대개 20-30%는 상승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잘하는 학생이 올라간 비율보다 못하는 학생을 올릴 수 있는 강의수가 더 많아요. 우리는 꼴등하는 애들을 데려다주면 더 좋습니다. 왜? 효과가 확 나니까. 근데 잘하는 애를 데려다주면 효과가 별로 안 나요. 이걸 잘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천재도 천재로 만들 수 있고 잘 못한다고 해서 멍청하냐 그게 아닙니다. 공부를 안 했던 거지 멍청하거나 둔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다 거의 우리 인간은 천재적인 천재성을 띠고 태어났거든요. 자, 그래서 내 아이 천재로 만들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의식이라고 하는데 의식이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어쨌든 좀 밑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여기서 수업을 들으시고 우리하고 얘기하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 이걸 일반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실제로 내 몸을 지배하고 있는 건 잠재의식이라고 해서 그것도 잠재의식도 나고 이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언어고 대개 의식이라는 말은 뭐 정신이라고 해도 되고 뭐 영혼이라는 말이나 정신이라는 말이나 혼이라는 얘기나 다 같은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 심리학에서는 그걸 의식이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 최면 심리학에서는 그걸 잠재의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잠재의식은 이 안에 있는 나. 우리 성경에도 속사람, 겉사람 그랬죠? 속사람, 겉사람인데 사람이 둘이 아니라 내가 하나인데 그렇게 작용을 해요. 마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패드니까 그렇지만 컴퓨터가 있는데 하드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잖아요. 모니터가 일반 의식이고 본체가 잠재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니터는 여기서 나오는 건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지 이게 결정적인. 어쨌든 우리 몸을 움직이는 한 10%는 일반 의식이 담당하고 나머지 90을 잠재의식이 하는데 우리가 학습한다, 공부한다 하는 것은 잠재의식에 의해서 되는 기억입니다. 기억. 결국 학습은 기억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외우게 하면 안 된다, 외우지 않게 공부하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공부는 어차피 외우는 겁니다. 왜?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무슨 지식이 있어야 그걸 뭘 만들어낼 거 아니야. 왜? 그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니까 결국은 90%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건데 잘 외우게 하냐? 외우는 것이 어렵냐? 쉽냐? 보통은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또 잊어버리니까 또 하고 또 평생을. 근데 우리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방법을 하면 자면서도 외울 수 있고 다른 거 공부하면서도 지난번을 복습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마치 컴퓨터를 보면 윈도우가 있잖아요. 윈도우를 여러 개를 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판기로 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음악을 듣고 싶네. 아까 제가 이거 동영상 띄우듯이 음악 윈도우를 열어서 음악 소리 나게 하고 그건 쏙 들어가지만 소리는 나죠. 음악 들으면서 찾고 있어요. 또 아까 동영상도 열 수 있어요. 근데 문서도
하나만 여는 게 아니라 이거 연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좀 참조해야겠어. 이것도 열어보고. 그리고 윈도우를 10개, 20개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치면 나오게. 여기도 동영상 치면 동영상 나오거든요. 네. 그러듯이 윈도우를 많이 열어놓고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공부, 지금 국어 시간이니까 국어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국어를 공부하면서 다른 윈도우를 열어놓으면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 걸 복습하는 윈도우를 열어놓고 오늘 시간, 지금 시간 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습하고 지금 공부가 동시에 되죠. 복습도 2개, 3개 다 열 수 있어요. 근데 그 요령이 우리 머리를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느냐 방법을 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모든 기억의 저장은 잠재의식에다가 저장합니다. 우리 보통 그 과학자들이 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데 뇌에다가 한번 기억이 뇌 속에 될 것이다. 그러는데 말만 그렇지 정말로 뇌 속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마음에다가 모든 걸 저장을 해요. 뇌는 마음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하나의 컴퓨터일 뿐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에다가 저장하게 돼요. 어차피 기억의 저장은 전부 잠재의식. 그럼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것이 요건이 됩니다. 모든 게 저장되어 있는 잠재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보통 사람들은 이 잠재의식을 일반 의식하고 교통이 안 되니까 나의 잠재의식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이라는 소리는 잠재의식. 속사람은 내 마음. 그게 진짜 마음이야. 근데 나도 몰라. 겉사람은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이제 그 내가 나를 이게 교통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이용해서 공부를 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잠재의식을 활용하려면 잠재의식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최면이라는 것은 뭐 사람을 현혹시키고 뭐 쓰러지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을 떠올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물론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잠재의식이 떠오른 뒤에 잠재의식에게 말하는 말을 암시라고 해요. 잠재의식이 한번 떠오르면 거기다 암시를 하면 잠재의식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져라 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거나 여러 가지 학습 방법,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복습하는 방법, 빨리 읽는 방법, 같은 책을 읽더라도 1시간에 책 한 권 읽는 거하고 1시간에 책 3권 읽어내는 사람하고 저는 달라요.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어요. 애들 가르치려니까 특히 고등학교 있으니까 밤 8시까지 공부를 시켜야 돼요. 담임을 안 해도. 그래서 집에 오면 9시. 근데 제가 좀 9시에서 그 다음날 이제 8시 출근하니까 새벽 2시쯤 일어나서 아침 한 5시, 6시까지 사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5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잠을 좀 줄이고 다른 사람들은 박사학위 하려면 종일 공부해서 2, 3년 공부해도 논문을 못 써서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5시간씩 해가지고 어느 세월이 오겠어요. 그래서 속독법을 제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속독이라고 해서 10배, 20배 빨리 읽을 수도 있지만 3배 정도만 빨리 읽자 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래서 그 방면은 제가 연습이 많이 됐어요. 빨리 만화도 엄청 읽었고 무협지 같은 거 그냥 굉장히 빨리 읽어요. 다른 사람은 무협지 갖고 3일씩 갖고 다니는데 1시간이면 읽습니다. 이게 이제 페이지 전체를 한 번에 읽거든요. 연습이 되면 그래요. 네, 그런 속독법도 사실은 최면 원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찍듯이 읽는다고 해요. 이걸 한 줄 한 자 한 자 읽는 게 아니라 사진 찍듯이 딱
이렇게 찍으면 잠재의식 속에는 그게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재생할 수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사실은 제대로 뭐 체계적으로 배우진 않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잘 알게 된 사람이 천재적인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 전부 이 원리로 해. 저도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시험 볼 때는 과목을 많이 하니까 뭐 외울 것이 많죠. 그래서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생각이 안 나요. 눈을 다 감고 내가 한 노트를 눈을 감고서 넘길 수가 있어요. 평판을 넘겨서 그 페이지가 나오면 싹 쳐다보면 굵은 글씨 같은 건 그냥 보입니다. 이거 쓰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공부가 그냥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런 이제 속독법, 자면서 공부하는 방법, 시간의 왜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에 공부한 것을 명령을 하면 돼요. 잠재의식만 올려놓고 10분에 복습하라. 만약 그렇게 해서 명령해서 복습이 되거든요. 10분 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습을 실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이런 시간의 왜곡 같은 걸 이용하면 하루가 100시간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은데 학생들은 시간이 없대. 공부할 시간이 없대. 24시간인 거 우리가 그냥 구분했을 뿐이지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학생들은 일단은 공부할 때는 잘해야 돼. 왜? 입력이 돼 있어야 그걸 활용을 하는 거지. 입력이 하나도 머릿속에 든 게 없는데 시험 출적에 나와라 하면 나오겠어요? 예,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해야 돼요. 선생님 말 하나를 빠짐없이 잘 들어야 돼. 그 다음부터는 공부 별로 안 해도 돼. 이름 자꾸 돌리면 되니까. 근데 보통 학생들은 공부할 적에 얘기하고 해놓고 나중에 책 보고 공부하려고 그래. 그래 안 되지.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 학습하는 방법 학습.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공부 어차피 외우는 공부는 본인이 해야 되지만 그건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선생님들한테도 여기 가서 한번 강연한 적이 있어요. 공부를 외우게 하는 공부를 시키지 말고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으로 학습이라는 소리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학부모들도 야 공부해 그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렇게 공부해. 그렇게 되는 거지. 너 왜 공부 안 해? 책 읽어. 시험 치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 학생이 뭐 공부하기 싫어서 안 씁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심상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방법을 알려주면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잘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기술 가르치기, 이제 학습하는 방법, 학습이라는 건 공부하는 기술입니다. 결국은. 그걸 이제 우리가 러닝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학습 최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면 소리를 자꾸 쓰면 좀 불편해해서 마인드 컨트롤 뭐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겁니다. 최면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러닝 마인드 컨트롤에서 창조력을 높여주고 같은 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능력 10가지를 배웠으면 10가지를 가지고 순서를 바꿔서 만들어내면 수백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10가지 배워서 10가지만 쓰게 하는 것은 뭐 그것만이라도 좋아요. 10가지 배워서 한 가지도 제대로 못 쓰는 애들 많으니까 10 배워서 10을 쓰면 잘한다고 해요. 근데 10을 배워서 100을 쓰게 하는 게 천재인 것입니다. 창조력. 그 창조력도 다 잠재의식에 나와요. 모든 학습 활동은 잠재의식이 합니다. 자, 잠재의식이 왜 중요한가? 그걸 이해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해야 돼요. 잠재의식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은 잠재의식 속에 기억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고 보면, 자, 그 다음에 잠재의식이란, 그러면 우리 의식은 피곤하면 자야 되죠. 8시간 이러다 보면 졸려서 잡니다. 졸리는 것은 일반의식이고, 잠재의식은 태어난 순간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생명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늦게 있어요. 피곤하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피곤은 일반의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도 이거 깨어있는 거야. 깨어있으면서 그냥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않고 그냥 있는 사이 그걸 일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 사이에 공부를. 그래서 잠재의식은 24시간 깨어서 활동을 하고, 이 잠재의식에 의해서 초인적인 능력도 발휘하고 뭐 이런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다른 건 제끼고 공부에 관해서만 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학습활동 원천 잠재의식을 좀 이해해 두겠다는 뜻으로, 잠재의식은 그 모든 경험을 다 기록, 저장하는데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도 다 기록, 저장합니다. 굉장히 여기 일단 한번 기록이 저장된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지워지거나 왜곡되지 않는다. 왜곡된다는 것은 한 번 저장된 것이 뭐 달리 바뀌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저장할 적에 잘해야 돼요. 잘못된 정보를 저장해 놓으면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써, 그 사람은. 요새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 넣을 적에 제대로 된 정보를 넣어놔야 그것을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잠재의식이 다 우리 일생 동안의 경험을 다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 저장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커서 그러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인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초대형 컴퓨터보다도, 초정밀 컴퓨터보다도 더 정밀하고 크니까 아마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 뇌가, 우리가 보통 때는 한 5%밖에 이용 못 한대요. 지금 한 10%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도 문화가 이 정도 발달해 있습니다. 이게 문화 발달이요, 지금 과학기술 발달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10% 뭐 20% 사이 가지고 이 정도인데, 이걸 더 개발하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우리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50년 전에는 컴퓨터 같은 건 있지도 않았고, 20년 전에도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고 그러던데, 지금은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50년 전의 사람이 지금 갑자기 와 있다면 적응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 세대는 너무나 많은 변화를, 호롱불부터 완전히 LED까지 시대까지 왔어요. 저도 컴퓨터를 박사학위 논문 쓸 때는 타자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타자 전성시대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컴퓨터 나오면서부터, 그때 타자 있을 때는 신문사도 그게 활자를 이게 문선공이라고 해서 활자 주소서 막 꽂아가지고 찍었어요. 그 직업 있는 사람이 한 8,000명, 10,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한국에. 여러 신문사 있고. 근데 컴퓨터 나오자마자, 타자 나오자마자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신문을 타자로 볼 수 없으니까 그래도 유지가 됐고, 또 어떤 논문이나 뭐 쓸 때는 공타라고 해서 그 타자로 해서 또 인쇄도 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286 뭐 처음에는 종이로 부팅시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 나오자마자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학위 논문 타자를 썼는데, 그거 제출하고 학위하고 나서 그게 나왔는데, 그걸 해보니까 다 저장이 되고 인쇄도 되고. 그래서 그 1980년 80년에서 85년 사이에 문선공 직업이
싹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직업이 없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얼른 얘기하면 지압이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중국 동포나 우리 중국에 살던 동포나 북한에서 온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먹고 살고 그랬는데 지압이라는 직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압 의자가 나와가지고는 너무나 잘하니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안 되고 직업이 안 되니까 배우려는 학생도 없고 학교도 없어져 버렸어요. 많이 학교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하나가 남았다는데 거기도 학생이 없어요. 왜? 해봐야 지금 목욕탕에서 겨우 이러는 그 정도.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 우리 진짜 지압하고 어떤 섹스 산업하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만 조금 있지 그 다음에는 있질 않아요. 왜? 15불 20불 주고 받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듯이 지금 그 지압이라는 말하자면 그것이 1, 2년 사이에 지금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한의사도 아마 없어질지 모릅니다. 거의 그 AI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잠재의식이란 이게 엄청난 큰 건데, 이 잠재의식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활성화하는 기술이 이제 있습니다. 활성화시켜서 잠재의식이 활성화되면 거기에다가 잠재의식이가 하는 얘기를 암시라고 해요. 우리말 하는 거나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잠재의식이 나왔을 적에 거기에다가 내가 생각으로 하거나 말로 하면 100%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 잠재의식이 떠오르게 해서 최면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나는 잔다. 자는 동안에 지난 낮에 공부했던 영어, 수학, 무슨 과목 내용을 다 복습한다. 하나, 둘, 셋. 혹은 잠자는 거야. 그럼 자는 동안에 다 복습. 근데 그렇게 그걸 모르는 사람은 눈 뻘겋게 하고 하다가 졸고 그러다가 말 없다고 그래. 근데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은 충분히 자면서도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잠재의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잠재의식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잠재의식을 활성화하는 기술. 이제 최면입니다. 최면이라는 것은 90% 되는 잠재되어 있는 나의 의식을 떠오르게 하는 기술입니다. 일단 떠올라야, 나와야, 문을 열고 나와야, 밥 먹었냐, 공부해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밖에 저 안에 들어있는데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끄집어내야 돼요, 일단. 하지만. 그래서, 최면을 유도하는 건데, 최면이란, 이런 얘기에서 일반 의식의 수준을, 보통 의식의 수준을 잠재의식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잠재의식을 떠오르게 하는 기술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걸 최면은 그렇게 어려운 거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최면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간절할 때 저절로 잠재의식이 떠오릅니다. 너무 슬프다든가 너무 기쁘다든가 무엇을 간절히 원한다든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래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게 그거예요. 기도하면 간절히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잠재의식이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잠재의식이 작동하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 원리를 몰라서 그런데, 근데 간절한 것이 아무 데나 다 간절한 게 아니거든요. 간절할 때가 있는 거지. 근데 간절할 때를 이용해서 얘기해 주면 좋은데 언제가 간절할지 모르니까. 자, 일단 간절할 때, 그 다음에는 졸릴 때. 졸릴 때라는 건 잠들기 직전에 졸릴 때 있죠. 졸리는 건 피곤해서 졸릴 수도 있죠. 술 한 잔 먹어도 졸리죠. 그 다음 잠잘 때가 되면 졸리죠. 피곤하지 않아도 일반에 이제 졸리죠. 어쨌든 졸린다는 건 똑같아요. 졸린다는 것은 일반 의식이 잠든다는 뜻입니다.
잠재의식은 깨어있다고 그랬죠. 일반의식이 잠들면 깨어있는 잠재의식이 이제 파수를 해서 워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이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 최면이란 잠들 때로 언제 기다려서 최면하겠습니까? 근데 최면이라는 게 뭐냐면 졸립게 하는 기술이 최면입니다. 멀쩡한 사람 처음에도 내가 한 20분 내지 30분 내가 뭐라고 하면 지루하게 얘기하면 졸리게 할 수 있어요. 졸립게 하는 기술이 최면입니다. 그리고 꼭 2, 30분이 아니라 어떻게 조금만 훈련이 되면 후치면 암수를 받은 사람은 1분 내에 졸립게 할 수 있어요. 멀쩡한 사람은 1분 내에 졸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기술입니다. 그건 배워야죠. 그걸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자녀를 도우려면 잠재의식에서 명령을 자녀의 잠재의식에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 잠재의식을 불러낸 사람하고만 교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최면을 내가 이렇게 걸었습니다. 잠재의식을 불러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야 소용없어요. 내 얘기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불러내면 엄마 말만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옆에서 다른 사람 얘기야 소용없어요. 1대1로만. 어쨌든 졸리게 하는 기술인데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은 졸리게 하는 기술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렇다고 못 써먹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애들이 공부하다가 피곤해서 졸릴 때는 너희는 졸지 말고 뭐 공부해 그러지 말고 자고 나서 또 피곤하면 자고 나서 공부해라 하고 한참 졸려서 잠들기 직전에 이제 입을 덮어주면서 거기다가 최면 시킬 거 없어요. 거기다가 자 자는 동안에 복습해라. 그러면 되는 거야. 이미 잠재의식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고 부모들이 네가 그렇게 늘 조는 거 보니까 너희는 공부 잘하는 거 두고 보자 임마. 에이 멍청한 놈 같으니. 그렇게 하고 한다고. 왜? 그게 암시가 돼요. 너 공부 잘하는 거 두고 보자. 너 못 할 거야. 멍청한 놈. 그러면 그 소리가 딱 잠재의식이 알아듣고 아 나는 멍청하구나.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아무리 공부를 하면 나는 멍청하니까 공부 많이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공부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왜? 나는 멍청하니까. 누가 멍청하라고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화난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특히 졸립거나 이럴 때는 정말로 좋을 만만 해줘야 돼요.